그 여러분들이 AOP에 대해서 이제 짜려고 그러는데 원래 프로그램이 얘를 걸쳐서 이렇게 이제 걸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원래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인데 요 사이에다가 원래 요게 저희가 컨트롤러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론트 컨트롤러 만들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만들고 그럼 서비스 만들고 DAO를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제 매퍼니까 매퍼로 써놓을게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는 구조로 만들었는데 도대체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로 넘어갈 때 이 데이터를 찍어보자. 시간이 이렇게 받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 사이에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그 서블리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여기다가 execute라는 클래스를 한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얘에다가 서비스를 생성해서 넣어주면, 그리고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얘가 무슨 클래스를 실행합니다. 이제 그 넘어가는 데이터는 뭡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되는 것을 우리가 하도록 만들어 놨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끼어들기 위해서 대신 서비스를 실행한 거 대신에 execute를 실행하면 얘가 그 서비스를 실행해주면서 여기에 이제 로고를 찍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로고 출력을 이쪽에서 만들어 썼습니다. 근데 스프링에서는 요 구조는 그대로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으면서 여기 넘어갈 때 여기에서 이 서비스로 넘어갈 때의 처리를 좀 해보자. 해서 이제 어떤 서비스나 클래스가 우리가 실행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찍어보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는 데이터 찍어보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 그게 처리가 됐으면 처리된 결과도 한번 찍어보고 시간도 찍어보고 한 로그를 여기다가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서 쓸 건데요. 그렇게 쓰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벽을 세웁니다. 이렇게 이쪽에 들어가는 벽, 그 다음에 나오는 벽 이렇게 써가지고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처리가 다 끝나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의 에스펙트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게 벽이 에스펙트 이렇게 에드펙트가 아니라 에스펙트 뭐 이렇게 해서 A에 해당되는 약자가 에스펙트 이렇게 썼는데 관점이라고 나오는데 그 원래 영어 사전에 보면은 이거 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벽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처리가 다 끝나면 벽을 통과해서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실행되는 것은 실행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데 그 이쪽에다 벽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통과해서 가야 되는 이제 프로를 만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건 이제 에스펙트 프로입니다. 그 약자로 그 AOP라고 이해합니다. P자는 프로그램이고요. O자가 뭐 오브젝트 정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되는 것을 만드는데, 그럼 요 사이에 요거 지나갈 때 여기다가 벽을 한 개 이렇게 벽을 세우고 여기다 세워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지정하는 요 위치를 447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join point라고 얘기를 합니다. join point. 그리고 타겟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행해야 될 서비스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게 타겟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join point에서 잘라가지고 이 벽을 통과해야 되니까 통과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냐면 advice라고 얘기를 합니다. advice. 이해되시겠죠? advice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요 벽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AOP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advice라고 한다. advi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요 시점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커트해가지고 실행되는 것을 join 포인트 연결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어드바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드바이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네네. 어노테이션에서 컨트롤 어드바이스. 예외 처리가 발생되면 예외 처리를 통과해서 이제 처리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이제 서버쪽에 갈 때 어드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걸쳐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예외가 발생이 되면 어드바이스를 걸쳐서 가라.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게 어드바이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걸쳐서 가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이제 어드바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어드바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서 쓰시게 되시고요. 이런 AOP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그 중에 이제 이 AOP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어노테이션을 이제 설정을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데, 449페이지 보시면 그 before advice 앞에서 하는 거겠죠. after advice는 뒤에서 하는 거고, after
애프터 트롤링 어드바이스, 여기 예외가 발생됐을 때 나오는, 그 뒤에서 예외가 발생되면 이런 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게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어드바이스, 뒤에 사용되는 그 비포 어드바이스, 그 다음에 애프터 어드바이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어라운드 어드바이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올 때 필터처럼 동작하는 게 어라운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들어갈 때 체크를 하자. 그러면 이제 비포 실행을 하자. 이러면 이제 비포가 되는 거고요. 비포 어드바이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 실행되고 나올 때 처리를 하자. 그게 애프터가 되겠죠. 그래서 애프터 어드바이스 이렇게 되고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같이 이제 처리를 해서 실행하자. 우리가 지금 실행되는 시간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라운드 어드바이스를 선언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려는 것은 어라운드 어드바이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어드바이스 종류를 세 가지로 보통 설정을 하는데, 그 어노테이션에서 어떤 어드바이스에 대한 이제 어노테이션을 썼느냐에 따라서 비포 어드바이스, 애프터 어드바이스, 어라운드 어드바이스로 구별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사용해 되시고요. 그래서 어드바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게 나오시는데, 이 450페이지 이제 폼.xml부터 버전을 맞춰야 합니다. 버전 같은 거 맞춰가지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등록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라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폼.xml을 찾아보셔야 되죠. SDS에 가셔가지고 폼.xml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봅니다. 네. 열어보시고요. 지금 사용되는 자바는 1.8인데 11 그냥 쓰셔도 되고요. 자바는 계속 이제 원래 것에서 축적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높은 버전이면 돼요. 8.1.8 이상이면 되니까 저희 11이니까 문제가 없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5.0.7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5, 4, 3, 2, 1 이렇게 될 때 맨 앞에 버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처리되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고 도큐멘트 확인해 가지고 또는 구글링해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 버전에 따라서. 아시겠죠? 예, 우리가 지금 실습은 그 스프링 4 아니라 스프링 5에 맞춰 가지고 지금 실습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무에 가면 꼭 이거 5를 하라는 게 없어요. 바로 요전까지도 이제 전자전 프레임워크에서 짰던 게 스프링 4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4에 맞춰가지고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4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3, 전부 다, 이게 스프링 3에 맞춰서 개발되고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쓰실 때, 이전 시스템의 라이브러리의 호환성에 맞춰서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스프링 3로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디에 맞춰야 돼요? 스프링 3에 맞춰야 돼요. 안타깝게도. 아시겠죠? 그래서 꼭 저희가 원하는 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게 프로젝트 좀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는 스프링 버전을 물어봤거든요.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아무거나 해도 된대요. 제 맘대로 막 해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실습하던 거 그냥 해가지고 스프링 5로 개발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무하시는 분이 본인은 스프링 3를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개발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그레이드를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4로 했다가 3로 했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버전이 다르면 도큐멘트도 찾아보셔야 되고 어노테이션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SLF 버전이 에스펙트 버전이 나와 있는데 1.9.0이에요. 이 버전이 틀리죠? 1.9.0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교재 실습하는 거와 되는 것과 이제 서로 잘 맞춰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재는 이 버전에 맞춰서 이제 실행이 됐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1.9.0으로 이제 버전을 올려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LF4J가 또 올라갔어요. 1.7.25입니다. 1.7.25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장하세요. 제가 25라고 읽었는데 25가 아니라 25입니다. 25. 정확하게 1.7.25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시고요. 지금 이게 서버 돌아갈 때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버전을 시켰더니 일단 종료시켰습니다. 서버는 일단 종료를 시켰어요. 종료를 시켰고요. 그 뒤에 것도 계속 보셔야 돼요. 뒤에 거 보셔가지고 사용하시고, 그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이게 잘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뭔가 잘 써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451페이지 보시면 그 저희가 스프링 다시 테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컨트롤 F 눌러보시면 그 아티팩트 아이디 읽었어요. 스프링 다시 테스트. 이거는 지난번에 있었고요. 버전은 스프링 버전하고 맞춰져 있으니까 그냥 스프링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다시 버전 네, 프로퍼티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롬법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대요. 롬법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롬법 라이브러리 써 있죠? org 프로젝트 롬법의 롬법이고 1.18.0입니다. 프로바이드 선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JUnit이 있어요. JUnit은 테스팅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JUnit을 이용해서 단위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4.12, 4.12 버전이고요. 스커비 테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돼 있죠? 예, 잘 돼 있으시고요. 이제 요거는 내용을 변경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변경할 내용은 이제 현재 없고요. 보니까 저희가 설정을 미리 다 해놓고 위에 실습을 다 하면서 이게 변경 추가하고 이제 변경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 451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디펜던시 추가합니다. 추가하는데 aspect jrt라는 거 추가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F 눌러서 지금 현재 aspect J RT 엔터 찾아보시면 여기 있네요. 네, 추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있어요. 그래 폼.xml에 디펜던시로 org.aspect J 맞죠? 예, 똑같고요. aspect J IT고요. 요거는 그 aspect J 버전에 맞춰라. 그러니까 이제 버전 바꿔놨죠. 그러니까 이게 버전에 맞춘 프로그램이 이제 다운로드 받아질 거예요. 저서 사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얘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인데 aspect J weaver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걔도 이제 필요한데 그 이쪽에 여기 aspect J 있는데 weaver가 없어요. 그죠? 네, weaver는 없는 여기 찾아보시면 aspect J 쓰시고 weaver 해가지고 엔터 쳐서 검색해보면 안 나와요. 없다 이 얘기죠. 되시겠죠? 네, 근데 요거는 aspect J 버전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 aspect J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랑 이제 여기서 같이 만들어진 거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aspect J에 해당되는 요거 디펜던시 한 개 복사할게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한 개는 org aspect J aspect JRT이고요. 그 두 번째는 org의 aspect J의 그 452페이지 보고 있어요. 450페이지 aspect J의 aspect J weaver입니다. weaver aspect J wear weaver R이 없고요. var 이렇게 해서 weaver라고 써주시고 org.aspect J 다시 버전 이렇게 버전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프로퍼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면 이제 aspect weaver 그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결해서 사용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되시겠죠? 저희가 이제 aspect J를 이용한 AOP 프로그램을 안 짜면은 이제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AOP 프로그램을 잘라가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라이브러리 준비됐으니까 이제 저희가 뭘 만드냐면 rootcode.xml의 설정을 바꾸세요. 455페이지. 그 서비스 인터페이스하고 서비스를 만드세요.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 만들고 지금 보드 서비스 있는 거 가지고 테스팅할 거라서 이렇게 쓸 거고요. rootcode.xml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해 보시고 저희는 소스 이렇게 소스가 돼 있으신데 네임스페이스 클릭하시고요. 네임시스 클래스 이것을 클릭하시고요. 맨 위에 보면 AOP가 있어요. AOP 프로그램 짤 거니까 AOP를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네 오케이 눌러서 체크를 해주세요. AOP 그 나머지는 건드시면 안 돼요. 마이바티스 지금 추가되어 있는데 마이바티스 건드시면 안 되고요. 그 다른 거 건드시면 안 되고 AOP만 추가해서 사용을 해주십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루트 컨텐츠 소스에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AOP가 여기 빈 태그 XML 추가하는데, 네임스페이스 추가하는데 보면 AOP가 추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AOP 추가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스캔 짠 게 있어요. 맨 끝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자동 생성되게 만들게 하고, 여기 컴포넌트 스캔 했는데, 이제 최근 org.제락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만들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OP를 적용할 것에 대한 것도 이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꺽쇠 표시, AOP 보시면 AOP 여러 가지가 있는데, AOP에 그 에스펙트 J 적용을 시킬 때 오토 플럭시를 이용해서 적용을 할 거다. 한 요 정도 한 개 더 써주시면 됩니다. 얘는 태그 안에 뭘 집어넣을 게 없기 때문에 슬래시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AOP 에스펙트 J는 오토 플럭시를 이용할 거다. 그 어노테이션에 의해서 이제 자동으로 그 설정된 것을 가지고 이제 쓰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되시겠죠? 그리고 그 456페이지 보시면 그 컴포넌트 스캐너 org 제락의 서비스 패키지와 org 제락의 그 AOP 패키지를 스캐너로 만들어야 됩니다. 추가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컴포넌트 스캔을 저희가 그 위에 단에 해당되는 org 제락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추가 안 하셔도 됩니다. 추가 안 하셔도 얘가 자동이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예, 이렇게 되면 그 자동 생성 패키지가 자동 생성돼서 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로그 어드바이스에 해당되는 스프링 빈을 등록될 것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안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이제 만드는 거죠. 설정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여기 에스펙트 J의 프로그램을 하는 이제 에스펙트 J 가지고 하는 이제 어드바이스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가 로고를 찍을 거라서 클래스 이름도 그냥 로고 어드바이스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소드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메소드는 저희가 비포를 사용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쓰려는 것은 이제 그 어라운드를 사용할 거라서 어라운드 아시겠죠? 들어갈 때 시간을 대고 나올 때 시간을 대서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전부 다 필요합니다. 되셨나요? 이제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이렇게 설정을 한 개 해두시고 클래스 이거 지금 이렇게 오토 AOP에 그 에스펙트 J를 오토 플럭시를 쓰겠다. 자동적으로 얘를 어노테이션 붙인 거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게 하도록 쓰겠다라는 요거를 그 여기다가 설정을 했는데 이게 동작을 안 하면 서블릿 다시 컨텐츠 XML에다가 한번 붙여넣기 해서 사용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클래스 갑니다. 클래스 가시고요. 그 org.제락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부유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뉴 하세요. 뉴에 치고요. 이제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 패키지는 AOP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요. 그 org 제락의 AOP 이렇게 돼 있으시고 그 이름은 이제 로그 어드바이스이다. 그 로그 어드바이스. 이런 프로그램을 어드바이스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AOP하고 관련이 있는 이제 어드바이스 프로그램이다. 이해되시죠? 조인 포인트가 있으면 그 사이에서 내가 조인 포인트의 역을 만들고 패턴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됐으면 이제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서 사용을 하시고요. 요 클래스 위에다가 자동 생성합니다. 골뱅이 컴포넌트라고 써주시고 저 프로그램이 오는 이제 자동 생성되는 거 아시죠? 얘는 이제 자동 생성 어노테이션입니다. 어노테이션. 그 자동 생성되게 하는 게 그 컨트롤러 서비스 레퍼토리 그다음에 컴포넌트 네 번째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 됐죠? 그리고 얘 AOP 프로입니다 라는 거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AOP 프로입니다 라고 지정하는 게 여기 어노테이션에 골뱅이 그 A 쓰시고요. 에스펙트 얘 벽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AOP의 약자 맨 앞에 있는 게 AOP 에스펙트입니다. 에스펙트 됐죠? 이 벽 프로입니다 라고 써준 거예요. 이거는 여기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AOP를 적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AOP 처리되는 프로그램을 이제 그 어드바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드바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로고 어드바이스라고 클래스 이름이 로고 어드바이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되었나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어드바이스 프로그램으로 됐고요. 로고 찍을 거예요. 로고. 그러니까 골뱅이 로그 포제이. 요거는 롬버 라이벌의 로고 포제이.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서 로고 찍어서 로고.info, 로고.warning, 로고.1, 로고.error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저희가 상황에 맞게 잘 찍을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요. 이제 메소드 처리될 메소드를 한 개 만드시는데 저희가 만들어 처리를 하는데 지금 교재 45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비포 전에 있는 거가 나옵니다. 전에 있는 거를 쓸 게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처리할 건 전에 있는 거를 써서 처리할 건 아닙니다. 테스트도 이제 하지를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용될 것은 461페이지 보시면 461페이지 가보세요. 461페이지 보면 어라운드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저희가 사용하는 건 어라운드에 해당되는 이제 그걸 쓸 거고요. 여기다가 퍼블릭 다른 데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부터 만들 거예요. 퍼블릭 리턴되는 건 오브젝트가 리턴된다. 이거 그 익스큐트 클래스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익스큐트 클래스에서 메소드가 받는 거 오브젝트, 이제 넘기는 거 오브젝트. 아시겠죠? 리턴되는 거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로그에 해당되는 거니까 지금 메소드 이름으로 볼 때는 그냥 로그라고 쓰셔도 되고 여기 로그 타임이라고 썼는데 저희 로그 타임이라고 쓰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그래 넘어가는 데이터나 뭐 이런 것도 다 찍고 있어요. 네, 소스는 뭐 거의 그대로 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대로 짜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로그 출력, 로그 프린트, 로그 프린트, 그냥 로그 프린트 정도 쓰겠습니다. 프린트 정도로 메소드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로그 타임이라고 써서 시간 출력, 시간에 대한 로그다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로그 전체가 이제 클래스 넘어가는 데이터, 결과 이런 거 전부 다 찍기 때문에 그냥 로그 프린트라고 써놓을게요. 넘어가는 데이터는 여기 preceding join point라는 게 있습니다. proceed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세요. proceeding join point 됐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포인트 그걸 proceeding join point다. 그래서 PJP라고 써놨습니다. 중간 알고 중간 닫고 이렇게 써주세요. 됐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리턴되는 게 뭐예요? 오브젝트. 리턴되는 게 오브젝트니까 오브젝트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거로 맨 처음에 널로 세팅해 주세요. 널. 그리고 오브젝트가 결과니까 리절트. 예, 리절트라고 써놨네요. 리절트 결과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리턴 리절트를 넘기자 세미콜론. 이게 이제 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넘기는 거예요. 넘겨서 처리를 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요 사이에 이제 처리가 되도록 만들어야죠. 여기에 이제 로그도 찍고요. 로그 출력도 하고 그 다음에 처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처리를 해서 사용도 하고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고 출력 리절트가 나와야 로고 출력을 하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뭐 이런 거 쓰셔야 됩니다. 써가지고 사용되고 로고 출력을 할 때 시간을 여기 로고 출력에 해당되는 것은 뭐 넘어가는 데이터 뭐고 실행되는 클래스 뭐고 이런 거를 찍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가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클래스라든지 요거 로고 출력인데 이때는 이제 실행 클래스가 뭐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데이터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이제 현재 시간 저장을 해 놓은 거죠. 이게 시작 시간이고요. 시작 시간을 이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해 놓으면 처리가 다 됐으면 다시 로고 출력을 한번 더 합니다. 출력을 한번 더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결과 데이터 출력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끝난 시간 시간을 이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끝 시간이 저장이 되면 나중에 실행하는 로고를 출력을 할 수 있는데 로고 출력을 한번 더 하는데 이게 이제 실행 시간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얘는 시작 시간 마이너스 끝 시간 마이너스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끝 시간, 마이너스, 시작 시간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이제 시간, 이렇게 하시면, 이제 실행 시간이 나오는 거죠.
실행 시간이 나오게 되시는 거죠. 되었나요? 그 처리하러 가자. 이거는 이제 트라이 캐치 파이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뭔가가 오류가 나서 하게 되면 처리를 하러 가지 말자. 뭐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처리가, 요게 지금 우리가 실행하려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실행하려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비스가 되고요. 서비스.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쪽에 넘어갈 때 저희가 이제 얘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서 쓰실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서비스를 잡아야 돼요. 패턴에 맞춰서 골뱅이 써주시고요. 골뱅이. 여기다가 어라운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 찍어주세요. 쌍따옴표 찍어서 사용해 주시고요. 실행한 동안 execution 이렇게 써주시고요. 스페링 틀리면 안 됩니다. execution 이거 더 들어갔네요. tion 이렇게 들어가고, 그 실행하려는 그 패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여기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써서 쓰기 시작하는데, 그 리턴 타입, 맨 처음에 리턴 타입이 나와야 되죠. 리턴 타입은 아무거나 괜찮다. 별표. 이렇게. 얘가 부호가 나와도 되고, 리스트가 나와도 되고, 리절트가 인티저로 뭐 1, 0 이렇게 나와도 되고, 아시겠죠? 네? 리턴 타입. 그 스프링 할 때 잘 보세요. 그리고 org 이렇게 쓰시고요. org.죄락 쓰시고요. 그 뒤에 저희가 보드나 이런 게 들어가죠. 보드나 이런 걸 이용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되시겠죠? 처리를 해서 쓰시니까 점 쓰시고요. 별표 한 개, 요 사이에 아무거나 뭐가 아무거나 나와도 되고요. 점 쓰시고요. 패키지는 서비스 패키지입니다. 서비스 패키지. 됐죠? 네. 이렇게 쓰시고요. 서비스 이름은 여기다가 점 쓰시고요. 서비스 이름은 그 별표 쓰세요. 별표. 이 앞에다가 보드나 노티스,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나온다. 서비스 이렇게 나오시고요. 됐죠? 예, 그 다음 점 쓰세요. 그 다음 메소드 이름인데 모든 메소드 별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파라미터로 데이터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파라미터 그 뒤에 파라미터가 나오는데 그때 여러 개를 점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점점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가로 닫고 그 다음 쌍따옴표 찍고 가로 닫고. 됐죠? 예, 저장하세요. 자, 실행하는데 실행되는 패턴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요거를 까먹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 카페에 가보시면, 카페에 그 AOP 이렇게 쓰시면, 저 코드가 AOP 이렇게 써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 AOP 등록과 실행 로고 실력과 뭐 출력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으신데, 클래스 만든 거, AOP 어드바이스 프로그램 작성 이렇게 돼 있으신데, 저희가 어라운드로 했고, 그 다음에 com.앱장.점 돼 있고, 점 다음에 여기 그 모듈 이름을 이렇게 써야 되니까, 여기 모듈 이름, 여기 모듈 이름이 나와야 되고, 모듈 이름 나와야 되고, 서비스 패키지고요. 여기 별표 썼는데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쓴 거죠. 뭐 서비스, 저는 서비스 써놨는데 이거 동작을 안 하면 별표로 바꾸시면 됩니다. 메소드 이름 아무거나 되고, 점점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가 파라미터로 넘어가요. 아시겠죠?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쓸 때는 지금 어라운드를 쓸 거예요. 실행 시점에서는 전에, 후에 그 둘러싸서 저희는 어라운드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시간을 잴 수가 있습니다. 어라운드에 해당되는 거 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 이제 쓰셨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그 PJP에서 뭘 꺼낼 수 있냐면, 클래스, 그 실행되는 타겟이 이제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서비스 쪽에 해당되는 클래스 이름 같은 거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는 데이터도 이제 배열로 점점 썼으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가 배열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로고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이제 시작인데 시작 시간 먼저 처리를 하시면,
시작 시간은 이제 롱 타입으로 처리가 되죠. 롱 타입이고 스타트 이꼬르 시스템에서 시스템 점 쓰시고요. 커런트 타임 밀리언스니까 100만 분의 1초 이렇게 된 거죠. 나노세컨은 10억 분의 1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밀리언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빠른 시스템은 거의 시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나노세컨으로 바꿔서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사용이 되셔야 되고요. 끝나는 시간도 이제 해야 되니까 로고 출력해서 다 됐으면 로고 출력을 하고 끝나는 시간은 end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end. 그리고 그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이제 잡았으니까 그 로고를 한 개 출력을 해서 그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지? 이러고 이제 출력을 하셔야 되겠죠. 로고 출력을 하시는데 끝나는 시간은 이제 end에서 스타트를 빼서 로고를 출력한다. 예. 로고.info 이렇게 해서 information 이렇게 써시면 되겠고 되시겠죠? 여기다가 이제 실행시간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실행시간은 땡땡 쓰시고 여기다 가로를 갖고 다 쓰시고 앞에 플러스 가로를 갖고 쓰면 연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end에서 빼기 스타트를 빼시면 되고요. 끝 시간에서 끝나는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면 되죠. 이게 실행시간이고요. 그 줄 한 개 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로고를 이렇게 출력을 한 개 더 하시면서 줄 한 개 긋자 쌍따뼈 찍은 거에다가 이렇게 줄을 쫙 그어서 시작과 끝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로고 이렇게 여기서 로고 출력의 시작, 로고 출력의 끝. 더 위로 올릴까요? 네, 됐습니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띄어쓰기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냥 쌍따옴표, 인포에서 쌍따옴표 찍어야 됩니다. 그 인포메이션이 여기 인포에서 여기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써야 수 있는데 여기 인포에 보면 그 오류 났죠? 이렇게 해서 줄바꿈하는 것까지 돼 있으니까 쌍따옴표 그냥 찍으면 이게 줄바꿈이라 이제 빈 공간을 찍게 되는 거죠. 쌍따옴표 그냥 2개 찍어서 이렇게 그 위아래로 이제 공백에 대한 한 줄씩 이렇게 출력을 해라.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처리를 하시고요. 네. 됐으면 이제 처리하러 가는 시간. 자, 이렇게 쓰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을 꺼내는 게 이제 타겟이라는 걸로 꺼낼 수 있는데요. 타겟 해서 꺼낼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코딩을 하셔야 돼요. 저기다 두구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 info 로고.info 한 개 더 찍으면서 로고.info를 한 개 찍으면서 우리가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을 찍고요. 여기 실행하려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넘어가는 데이터 이는 실행 프로그램 지금 타겟이니까 실행 객체입니다. 객체라는 걸 찍는데 플러스 쓰시고요. 그 다음에 PJP에 보면 .getTarget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getTarget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getTarget이 이제 여기 실행하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PJP 넘어오는 PJP 안에 getTarget이라는 걸 쓰시면 이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이 안에 전달이 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이제 실행객체 출력, 실행하려는 객체 서비스입니다. 실행객체 출력을 하는데 그 사용되는 메소드는 getTarget으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게 이제 서비스입니다. 우리 볼 때는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출력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넘어가는 데이터, 넘어가는 데이터가 또 PJP에 다 있습니다. 넘어가는 데이터 출력을 할 거고, 여기는 이제 전달 전달되는 데이터는 여기다가 쓰시고, 여러 개의 데이터가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열로 전달이 되고요. 그럼 배열을 찍는 어레이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레이스 자바 유틸의 어레이스고요.
점 다음에 toString인데 그 PJP 그 toString인데 얘가 타입은 오브젝트일 거예요. 얘네들이 맨 끝에 오브젝트 있죠. 오브젝트 나와서 있고요. PJP 보시면 get arguments argume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시했죠. arguments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하신 데이터를 찍어 보시면 되고요. 전달되는 데이터. 그다음에 실행이 됐어요. 실행된 결과도 찍기로 했죠. 그래서 실행된 결과 찍는 것은 여기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실행 결과, 실행 시간, 실행 결과 데이터인데, 실행 결과 데이터는 이쪽에서 리절트에다 담아서 쓸 거기 때문에 여기가 리절트가 됩니다. 리절트 오브젝트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처리를 해서 쓰셔야 되는데, 리절트에다가 처리된 결과를 리절트에다 담는다. 담았을 때 쓰는 거는 PJP에 계속 진행해라. PJP.proceed 처리에 PJP를 실행하세요. 계속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쓰시면 그 다음 PJP AOP 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타겟 프로그램에 전달이 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필터 전달하는 거 동일하시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마우스가 되시면 얘가 지금 뭐 어라운드 이렇게 해가지고 쓰세요라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외 처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은 트로우 시켜서 사용하시거나. 트로우 시켜서 사용하면은 여기 이제 트로우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오려놨을 때 어차피 오려난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러 어드바이스가 잡으니까 그냥 트로우 시켜도 됩니다. 트로우 시켜서 사용하자. 그래서 여기 처리되는 게 쓰시고, 여기가 우리가 실행하려는 처리고, 이거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예외가 발생되면 트로우로 넘겨서, 트로우 넘겨죠. 이렇게 트로우 넘겨서 이제 처리가 됩니다. 트로우볼이 지금 트러블 캐치를 했네요. 이 구조를 한번 보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쓰자라고 이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스타트를 시키는 거예요. 스타트.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요 패턴이 맞게 썼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맞게 썼는지. 저는 맞게 썼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서비스가 별표하고 서비스를 같이 쓸 수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앞에 별표가 나오는데 끝에 서비스로 끝나야 합니다 라고 지정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안 먹으면 서비스를 지워도 돼요. 어차피 서비스는 여기 있죠. 서비스 패키지 안에 서비스가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서버를 돌렸을 때 오류가 없어야 돼요. 오류 없죠. 오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다시 돌리네요. 알았어. 예. 네. 오류가 현재 존재하지 않고요. 이제 제가 게시판 리스트를 이렇게 뿌리시면, 클릭해서 리스트를 하시면, 처리되면서 AOP 프로그램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실행 시간이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현재 안 나오죠. 리스트 실행이 요거 지금 이제 저희가 컨트롤러에 찍은 거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로, 여기가 DB죠. DB 쪄서 이제 나온 거라서, 바로 DB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서비스 리스트가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아시겠죠? 적용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네, 적용이 안 됐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이제 그러면은 요것 때문에 그런가? 지금 여기 별표 서비스 요거 같이 못 쓰는 것 때문에 그래서 별표를 이렇게 지운 다음에 저장을 해요. 분명히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어라운드다.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화살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어라운드로 되어 있는 것을 썼다. 패턴이 틀렸는가 이제 저장했습니다. 예, 리스타트 다시 하겠습니다. 리스타트. 패턴을 좀 바꿨어요. 바꿔서 리스타트 했고요. 이렇게 안 돼서 사용하면, 이것이 이제 제대로 잘 안 되면, 이제 이걸 조금 더, 제가 얘기했지만, 로트 컨텍스트.xml이 아니라, 서블릿 컨텍스트.xml에다가 다시 여기 보드를 클릭하세요. 새로 고침하시거나 보드 클릭했을 때, 여기에
안 나오죠? 예, 어드바이스 AOP 프로그램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표시만 돼 있고. 적용 안 된 거라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서브릿-컨텐츠 XML을 넣으세요. 여시고요. 서브릿-컨텐츠 XML에다가, 이제 AOP를 체크하세요. 체크해 주시고요. 루트 컨텐츠 XML에다가 뭘 썼냐면, 이렇게, AOP를, 오토플러시를 이용해서 써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서브릿-컨텐츠 XML에다가, 이제 밑으로 쭉 내려서, 컴포넌트 K 밑으로, 이렇게 AOP를 설정을 하게 해주세요. 해주시고 저장하세요. 예. 그 다음에 서버를 다시 리스타트 합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이제 여기서 게시판 리스트를 클릭하셔서 이제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지금 여기 나오죠? 실행 결과 나오시고 실행 시간 이렇게 100만 분의 1초이기 때문에 꽤 빠른 시간 내에 동작이 됐고요. 여기 대시가 막 보이죠?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저쪽에 그 데이터베이스 나온 거고 데이터베이스 나오기 전에 여기 됐죠? 실행 액체는 여기 보드 서비스가 지금 실행되고 있고요. 그 패턴 한번 테스팅 해볼 수 있는데 그 패턴이 여기다가 서비스 밑에 뒤에 서비스를 붙어 있는 나중에는 이제 서비스 인프를 붙여야 되는데 서비스가 붙어 있는 것을 이제 패턴으로 하자 이렇게 쓰신 게 먹는지 안 먹는지 보시려면 여기서 스타트 하시고요. 나중에 DB 처리한 거는 이제 로고를 출력하지 말자고 이렇게 시키는 게 좋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빼시면 이게 로고가 출력이 안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이제 게시판 리스트를 한번 했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리스트를 했을 때 이게 여기 출력이 되죠. 이제 패턴은 맞아요. 패턴 쓴 거는 서비스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별표점 서비스 되셨나요? 되시겠죠?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컨텐츠 XML에서 이거 한 거를 다시 빼보는 거예요. 여기 지워도 되는지. 루트 컨텐츠 XML을 이제 지워 오시고요. 저희가 이쪽에 AOP, 루트 컨텐츠 XML에 AOP 썼던 거는 이제 여기, 이것도 AOP는 이제 원래 상태로 돌리겠습니다. 돌려서 저장. 서버를 다시 돌려요. 서버 스타트, 리스타트. 네? 코드 지우시면 안 되고 루트 컨텐츠 XML 설정 부분을 지웁니다. 이게 지금 서블릿 컨텐츠 XML로 설정을 옮겼죠. 예,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서블릿 다시 컨텐츠 XML만 적용을 시키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쓰시고 이제 보드를 클릭해요. 클릭해 보시면 여기 동작을 하죠. 아, 요거는 서블릿 컨텐츠 XML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지금 이쪽에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을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썼는데 그 교재에서는 요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루트 컨텐츠 XML에다가 설정을 했거든요. 아시겠죠? 예, 교재는 루트 다시 context.xml에 설정을 했으나 적용이 안 됐어요. 적용 안 됨. 그래서 안됨. 그래서 서블릿 컨텍스트 XML을 옮겼죠. 서블릿 컨텍스트 다시 컨텍스트 .xml에 적용을 한 거예요. 적용함. 그래서 적용을 시켰죠. 그래서 적용됨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했고 요거 적용됩니다. 별표점 서비스 뒤에 처리하는 거 됐죠? 네. 이게 인터페이스로 써도 되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인터페이스를 굳이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처리를 해서 AOP 프로그램을 잘 적용한 것을 볼 수가 있다. 됐죠? 이게 여러분들이 서블릿에서 만들었을 때는 무슨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냥 execute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execute 역할을 하는 거예요. execute execute 객체이죠. 예.
클래스 역할. 됐죠. 그 중간에 얘를 실행해서 사용되는 서블릿 할 때는 이제 execute 클래스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셨는데 그 서블릿 동영상 보시면 execute 만들어져 있어요. 걔를 이제 처리를 하는 걸로 만들어서 했다. 요게 그 소스죠. 보시면 잘 들여다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